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살펴보시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월 벌써 넷째 주입니다. 한 주 동안에는 어떤 부분들 또 이슈가 있을지 들여다봅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보면은요, 너무 좋죠. 이 지난해 고점이 2250선 부근이었는데 이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이달 들어서 상승률이 벌써 3%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2270선을 잠시 장중할 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90선 언저리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700선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이달 들어서는 4거래일 정도 정상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설 연휴 주간이 끼어 있어서요. 월, 화, 수, 목 20일부터 23일까지 정상 거래 이루어집니다. 시장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변수는 없을지 들여다볼 텐데 먼저 이 증권사의 시각입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이상민 연구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의 국내 증시 예상 지수 밴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2150에서 2350 제시드립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 구간임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IT 모멘텀이랑 미중 무역 협상 안도랠리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또한 1월 코스피 상승세가 올 한 해 장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대 심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멘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안도랠리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미국 이란 분쟁건으로 인한 원유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 여부입니다. 비록 군사적 대응은 없다 하나 단기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원유 가격이 다시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향후 슈퍼 총리를 놓고 이슈가 있는 한림칼 등의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핵심 변수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시장의 좀 조정의 빌미가 될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업종은 IT 업종이 좀 주도주로서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좀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은 면세 및 화장품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한령 이제 해제 이슈 등으로 인해서 추정치가 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아모레랑 아모레지, 호텔신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이 대표적이고요. 또한 덩달아서 이제 파라다이스나 SM, JYP 등의 주가도 좀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어요? 예. 새로운 한 주니까 이제 또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이제 네. 이번 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밴드를 사실은 너무 넓게 주셔가지고요. 예. 2150에서 2350 정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는데 저희가 조금만 더 좁혀볼까요? 이번 주 예상 밴드 어떻게 잡으세요? 일단 저점은 저는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날 딛고 올라왔죠. 지수가 한번 코스피가 거기가 이제 2225부근입니다. 거기가 이제 저점이 될 것 같고 2300선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살짝 또 이제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탄력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280 정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강한 이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건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뭐 일정들도 좀 알아볼게요. 예,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있고 일정도 있는데요. 일단 뭐 주요 일정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늘은 일단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휴장이죠. 예, 오늘 밤에 휴장이고요. 우리나라 4분기 GDP 그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4분기 GDP 잠정치가 1월 22일 날 수요일 날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기존 주택 매매가 어떻게 되느냐가 미국 쪽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를 또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걸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22쪽에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23일 날 있습니다. 요번에 22 새로 수장으로 들어오신 분이 두 번째 통화정책회의예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기조를 좀 이어갈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완화 기조를. 그런데 이제 뭐 좀 색다른 부분이 있을까.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그쪽 22쪽에서는 기후와 관련해 가지고 예, 환경 쪽에 뭐 그 투자하는 기업에는 네. 돈 더 잘 빌려주고 그때 뭐 녹색 경제 이런 예, 얘기가 뭐 이제 나왔었던 그런 얘기를 것 하면서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기조가 점점 강화되는 분위기라서 아. 또 다른 정책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또 미국 쪽의 경기 선행지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23일 날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일본 쪽에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가 24일 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지표와 관련된 이제 이벤트가 되겠고요. 또 이제 행사가 있는데 다보스 포럼이 1월 21일 날 예,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네. 예, 거기 이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엔 별다른 어떤 요즘에 이제 이렇게 글로벌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네. 별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대감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네. 예, 이제 뭐 어쨌든 그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그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고요. 1월 22일 날에는 우리나라 12월 관광 통계가 나오는데요. 요즘에 특히 이제 그 중국인들 입국 관련한 통계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뭐 신문에서 뭐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벤트는 굉장히 큰 이벤트죠. 탄핵소추 표결이 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예, 예, 하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넘겼죠. 예, 예. 근데 이제 거의 안 될 걸로 지금 다들 예상들을 99%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1월 21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핵심 이슈는 이번 주에 어떤 게 될까요? 핵심 이슈는 지금 상황에서 핵심 이슈는 뭐 이제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조정이 맞아요. 들어오지 네. 않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과 관련한 이제 힌트를 좀 얻어보려면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국 수출하고 이제 증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선을 좀 만들어 놓은 그래프가 좀 보일 텐데요. 네. 가장 짙은 녹색이 한국 수출이고요. 네. 그리고 옅은 녹색이 MSCI 코리아 12개월 선행 EPS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색 부분이 코스피인데요.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 수출 부분도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기저 효과만 치더라도 계속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MSCI 코리아 선행 EPS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12개월 선행 EPS면 올해 이제 연말이니까 올해 1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올해 전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 특히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네.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코스피가 오르는 게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라든가 어떤 이벤트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내용이 채워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 지금 시장의 추가 상승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따져보면 악재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 굉장히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잘 가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가다가 단기 매물 정도 맞으면서 뭐 조금 쉴 수는 있을지언정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하죠. 근데 이번 주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설 연휴 끝나고 설 연휴 나오니까. 끝나고 나서부터 네. 본격적으로 하니까 4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듯이 얼마를 발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기대치보다 거의 쇼크율이 많기 때문에 살짝 덜 나올 텐데 20% 쇼크율이 20% 이하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EPS가 다시 또 상향 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언제쯤에 그럼 단기 조정이라도 들어올까? 네. 요거는 아마도 환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5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서 잠깐 제 차트를 잡아주실 수 있나요? 원달러 환율 차트를 잠깐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 중요한 지금 저항대에 지금 딱 이렇게 와 닿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간다면은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아마 1175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텐데 네. 그 구간에서 지수가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수가 아마 조금 더 갈 겁니다. 2,300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환율이 상당히 좀 이제 경계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춘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랑 똑같은 시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춘절 부근에서 진짜로 지난번에 6,000명 오고 뭐 수학여행단도 오고 했는데 네. 춘절 때 대규모 유커 방안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인이 된다면은 이건 분명히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 좀 관심이 갑니다. 지금 춘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증권사 레포트를 봤는데 이렇게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 이전에는 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서방 국가들의 증시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좀 출회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설을 앞두고서 주 초반에는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래서 이제 상방을 2,300까지 안 보고 아. 그래서 2,280 정도가 고점이고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은 있죠.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를 이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그런 장세가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 증시가 너무 키만 크는 것보다는 옆으로 좀 몸집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올라갔지만 네. 조금 이제 쉬면서 몸집을 키우는 순환매가 돌면서 그런 장이 또 아마 내일 정도부터라도 당장에 또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지금은 너무 그렇게 큰 기대 또 너무 큰 불안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네.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내 종목이 괜찮다 그러면은 차례가 오길 기다리면은 올라간다. 단지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이제 많이도 올라왔잖아요. 많이도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은 좀 탄력이 빠질 거는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어떤 종목이 조금 올라서 쉬어갈 자리인지 그리고 순환매가 온다면 좀 가능한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그 업종별로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요 1개월 사이에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변화된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간에도 올라간 업종이 있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빠진 업종이 있거든요. 뭐 올라간 업종을 보면 뭐 당연히 뭐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1개월 만에도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가고 또 하드웨어 쪽으로도 올라가고 있죠. 음식료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 하드웨어가 올라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1위와 3위에 포진이 돼 있다는 것은 네. 여전히 이제 실적 구간 또는 실적 구간이 지나가도 IT가 이제 주도하는 장세다. 이건 틀림없고 단지 이제 뭐 순환매 때문에 조금 쉰다 한들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는 한 IT 주도 장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유틸리티는 오히려 이제 빠졌고요. 1개월 만에 이제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또 조선 쪽도 지금 빠져 있고 화학도 빠져 있죠. 네. 이런 쪽에는 지금 일단 뭐 실적 구간 내에서는 좀 피해야 될 섹터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간 고가권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4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1분기 때 이제 실적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종목 찾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